자,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 기능사 관연도 계산 문제만 특강으로 모아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부길입니다. 현재 부천 산업설비용접기술학원 원장이고요. 제가 취득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용접기능장, 배관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나머지 기능사하고 산업기사는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현재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정밀기계과 산학겸임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수도공업고등학교 그리고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산학겸임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학교 고등직업교육 거점 사업의 하이브 부트캠프에서 용접 전문 강사로 일을 했었고요. 이페스코리아에서 용접학과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이페스코리아에서 에너지 배관학과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안내 좀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기능사 출판사는 도서출판 골든벨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진행하고요. 작업형 실기는 저희가 부천 산업설비용접기술학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시면 저희 학원에서 나사 절삭 및 가스용접 1회 이용권을 저희가 증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필기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 부천 산업설비용접기술학원에서 등록하시고, 자, 국비도 가능합니다. 국비 수업하고 개인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등록하셔서 합격의 광명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너지관리 기능사 관연도 문제만 풀이. 어떤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계산 문제 풀지 않으면 안 되나요? 계산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용접 기능사부터 계산,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계산을 해야지 답을 풀 수 있는 것들, 사실은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공식을 외워서 거기에 적용을 해서 답을 찾는 건데, 에너지관리 기능사 관연도 문제를 정리를 해봤더니 보통 한 챕터에서 6개, 많으면 7개, 작으면 5개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64문제를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관연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이상은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64번까지 여러분들 같이 정리해서 문제에 대한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이 이론 내용에 집중해서 또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자, 1번. 게이지 압력이 C1.57 메가파스칼이고, 자, 볼게요. 자, 1번. 게이지 압력이 1.57 메가파스칼이고, 자, 게이지 압력이 1.57 메가파스칼이고, 대기 압력이 0.103 메가파스칼일 때 절대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이냐. 자, 절대 압력을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합니다.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 압력, 아니면 대기 압력 빼기 진공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게이지 압력이 주어지지 않고 진공 압력이 주어지면 대기압에서 진공 압력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압력은, 자, 게이지 압력 1.57 플러스 대기 압력 0.103 더해주면 1.673 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요, 요겁니다. 절대 압력을 구하는 식은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이다.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이다. 아니면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식은 암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숫자들을 공식에 의해서 더해주거나 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읽고 이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공식을 생각하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2번. 자, 2번. 자, 온도입니다. 온도. 자, 화씨 온도가 5F, 5도 F다. 화씨 온도가 주어져 있고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를 환산하면 자, 이 5F를 도씨는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켈빈 온도는 어떻게 되지요?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F를 섭씨 온도로 그리고 절대 온도로. 자, 섭씨 온도를 구하는 공식 있죠. 9분의 5 곱하기 F-32를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도C가 나옵니다. 주어진 게 요거죠. 이게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마이너스 15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도씨고요. 그렇죠? 섭씨 온도고요. 자, 절대 온도는 어떻게 되죠? 도씨 플러스 273을 하면 절대 온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5도에다가 273도를 더해주면 켈빈 온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자, 비열이 0.6 kcal per kg 도씨이고, 자, 비열이라는 게 나왔고요. 자, 어떤 연료가 30kg이 있답니다. 150도씨에서 35도씨까지 예열하고자 할 때 원하는 게 뭐예요? 필요한 열량은 어떻게 되냐? 자, 열량을 구하는 식이요. 연료의 양에다가 비열 있죠? 비열을 곱해주고 온도차를 곱해주면 열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면 비열이라는 게 나와 있고 연료값이 나와 있고 온도값이 나와져 있는데 온도가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그 차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 곱하기 연료의 양 곱하기 온도차. 그래서 연료의 양은 30kg, 비열은 0.6, 그리고 온도차는 빼면 어떻게 돼? 35에서 15를 빼면 20을 곱해주면 360kcal가 된다. 자, 계산식은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물어보면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열량이 얼마나 되냐.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구입하시거나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계산식이라면은 자, 열량을 구하는 식 쓰세요. 노트 정리를 하세요. 열량을 구하는 식 연료의 양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라고 써놓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강의할 때 여기 단위들이 있잖아요. 단위. 여긴 30kg, 여긴 도씨다. 이런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단위 환산해가지고 뭐 메가파스칼을 구하거나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를 구하거나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기능사 준비하실 때는 단위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산업기사 공부하실 때나 기사 공부하실 때는 단위 환산하는 문제가 문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주어진 숫자를 그대로 곱해주거나 빼주거나 나누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것은 필요한 열량이 어떻게 되냐. 자, 열량을 구하는 식 연료의 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다. 자, 4번입니다. 4번 탄소 1km몰이 완전 연소하여
탄산가스 CO2가 될 때 보일러의 자동 제어 중 제어 동작이 연속 동작에 해당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여기서 발생하는 열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C 플러스 O2는 CO2가 발생하면서 열량이 발생하는데 97,200 킬로칼로리 퍼 킬로몰이다. 자, 이산화탄소에서 발생되는 열량은 97,200이다 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얘는 뭐 우리가 따로 환산하거나 그런 거 없이요. 아, 이산화탄소가 완전 연소할 때, 그렇죠? 완전 연소예요.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이 몇이냐? 아, 97200 킬로칼로리 퍼 킬로몰이다. 얘는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자, 증기 보일러의 효율을 계산식으로 표현할 때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증기 보일러의 효율 계산식. 자, 효율 계산식. 보일러의 효율은 연료의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입니다. 그리고 상당 증발량 곱하기 583.3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상당 증발량을 구할 때는 이게 보일러 효율을 구하여라 많이 나옵니다. 거의 나와요. 자, 상당 증발량을 구하여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보일러의 효율은 연료의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분의 상당 증발량 곱하기 583이다. 근데 상당 증발량을 물어볼 때는 539 분의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539 분의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를 실제 증발량에 곱해주면 된다. 이 두 가지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계산식을 맞추시려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자, 증발량이 3,500kg 포스 퍼 아워인 보일러의 증기 엔탈피가 640kcal 퍼 kg이고 급수 온도가 20도씨이다. 자, 이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은, 자, 상당 증발량을 구하는 거예요. 상당 증발량. 그냥 일단 기본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상당 증발량은 539 분의 자, 실제 증발량 3,500 그리고 증기 엔탈피 급수 온도가 있죠. 온도차 640 빼기 20을 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와요. 4,026 kg per hour이다. kg per hour. 자, 상당 증발량을 구하여라. 539 분의 그죠? 실제 증발량 곱하기 엔탈피 빼기 급수 온도. 얘는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 자체를. 상당 증발량을 구하는 공식은 539 분의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이다. 그럼 계산하면 나오죠. 자, 7번입니다. 7번. 7번도 마찬가지로요. 자, 보일러의 시간당 증발량이 1100kg per hour이고 증발량이 1100kg per hour이고 자, 증기 엔탈피는 650이다. 급수 온도는 30도일 때 상당 증발량은 물어본 거예요. 상당 증발량은 539 분의 그죠? 539 분의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해주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식 당연히 암기하시고 이 계산도 계산기 가지고 해 보셔야 됩니다. 가끔 제가 기사 공부할 때 보면은 제가 다른 책으로 공부하잖아요.
계산식이 있는데 답이 안 맞아요. 계산을 해보면 가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에너지 관리 기능사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제가 다 계산해봤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자, 상당 증발량은 539분의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이다. 자, 8번입니다. 8번. 온도가 25도씨의 급수를 공급받아, 온도 25도씨의 급수를 공급받아 엔탈피가 725kcal per kg의 증기를 자, 1시간 동안 2310kg을 발생시키는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은 똑같아요. 상당 증발량은 539분의 그쵸? 539분의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온도 하면 나오죠. 3000kg per hour가 나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자, 전열 면적이 40제곱미터인 수직 보일러를 2시간 연소시킨 결과 4,000kg의 증기가 발생했다. 4,000kg의 증기가 발생됐고 전열 면적이 나와 있어요. 전열 면적이 40제곱미터이다. 근데 2시간 동안 연소시켰다. 2시간 동안 연소시켰더니 이만큼의 증기가 나왔어. 이때 증발량이 어떻게 되냐? 자, 증발량을 구하는 식. 자, 전열면의 증발량은 전열 면적 분의 실제 발생한 증발량이다. 보면은 정확히 몰라도 여러분들 증발량인데 전열 면적이라는 게 있고 여기 발생한 증기가 있네. 얘하고 얘의 어떤 상관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열 면적 분의 40. 근데 2시간 동안 연소시켰고 발생한 게 4,000kg이에요. 계산해 보면 이제 증발량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당 이제 전열 면적당 발생하는 증발량을 나눠주는 것을 증발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10번입니다. 10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10번도 전열 면적이 25제곱미터이다. 전열 면적이 25제곱미터인 연관 보일러를 8시간 동안 가동시킨 결과 4,000kg 포수의 증기가 발생하였다. 증발률은 어떻게 되냐? 전열면 곱하기 시간 분의 4,000. 가동시간, 전열 면적 분의 시간당 증발량, 전열면의 증발률, 전열 면적 분의 증발량이다.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11번입니다. 11번. 마찬가지로요. 자, 어떤 보일러의 증발량이 40톤이에요. 40톤. 40톤 per hour이고 증발량이 40톤 per hour이고 보일러의 본체의 전열 면적이 580제곱미터일 때 보일러의 증발률은 전열 면적 분의 증발량, 그렇죠? 580분의 40입니다. 40.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580제곱미터 면적이에요, 얘는. 근데 얘가 시간당 발생하는 40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톤은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4만이 나오는 거예요. 4만. 요 부분만. 여기서 단위 하나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증발량이 40톤이야. 곱하기 1000을 해준다. 1톤이 뭐예요? 1000이죠. 1톤이 1000이니까. 자, 12번입니다. 12번. 500W의 전열기로서 2kg의 물을 18도씨부터 100도씨까지 가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냐? 시간을 물어봤어요. 시간. 자,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고요. 전열기의 효율은 100%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동력의 단위는 1kW예요. 1kW는 1000W지요. 그럼 500W는 0.5kW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1kW가 860kcal이기 때문에 500W의 동력은 860 곱하기 0.5kcal이다. 자, 동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kg의 물을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어떻게 되냐? 필요한 열량. 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게 시간을 구하는 건데 소요 시간에 대한 공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동력값 분의 가열 시 필요한 열량. 자, 동력값을 구하는 값이고요. 열량을 구하는 값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력을 구하는 식, 두 번째는 필요한 열량을 구하는 식을 따로따로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kW가 860kcal인데 500W니까 860 곱하기 0.5를 해주면 동력값이 나오고요. 자, 열량을 구하는 거는 2kg의 물이 비열이 1이고요. 100에서 18도, 18도C에서 100도C까지 올렸으니까 온도의 차값을 구하면 열량은 164kcal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을 구하는 것은 자, 동력값 분의 필요한 열량이다. 동력값 분의 필요한 열량을 구하면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60. 1시간은 60분이죠. 1시간은 60분이 되니까 60을 곱해주면 22.88분이 된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분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아워로 물어봤다면 뭐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를 안 곱해주면 되죠. 요걸로 0.381 아워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니까 몇 분이냐 곱하기 60을 해서 구한 값이 22.88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자, 건포화 증기의 100도씨에서의 엔탈피는 얼마냐? 100도씨일 때. 근데 건포화 증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포화 증기 100도씨의 엔탈피는 얼마냐? 자, 건포화 증기라는 건 100도씨의 포화수에서 증발 잡열을 모두 흡수하고 100% 증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100도씨에서 플러스 자, 증발 잡열이 어떻게 되죠? 물의 증발 잡열은요 539가 됩니다. 그래서 건포화 증기 100도씨에서의 엔탈피는 두 개를 더하면 639가 됩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다. 639. 요거는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이제 증발 잡열을 더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증발 잡열이 539가 된 것도 암기하셔야죠. 그렇죠? 자, 14번입니다. 14번. 자, 14번. 자, 코르니시 보일러의 노통의 길이가 4,500mm이고 노통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이 3,000mm이고 두께가 10mm일 때 전열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자, 코르니시 보일러의 전열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요. 3.14 곱하기 외경 곱하기 길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열 면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외경은요, 단위가 미터예요. 여기서 길이는요, 단위가 미터예요. 그래서 코르니시 보일러의 전열 면적은 3.14 곱하기 외경 곱하기 길이야. 근데 외경이 지금 4,5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4.5 곱하기 길이는 3,0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3이라고
해주고 3.14를 곱해주면 전열 면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르니시 보일러의 전열 면적은 3.14 곱하기 외경 곱하기 길이 그냥 암기하셔야죠. 코르니시 보일러의 전열 면적은 3.14 곱하기 외경 곱하기 길인데 여러분들 기억할 거 미터이다. 단위가 미터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42.39 제곱미터가 나오면 반올림해서 42.4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15번. 자, 수관식 보일러의 전열 면적을 구하는 식은 아까 파이 d L이었습니다. 외경 길이. 그렇죠? 코르니시의 전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고 수관식 보일러에서의 전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요. 어떻게? 파이 d L 곱하기 n이 있습니다. n. 수관 보일러. 관의 개수. 그래서 여기 n이 있죠. n. 그래서 파이 dl n이다. 자, 수관식 보일러의 전열 면적 관이 있어요. 전열 면적 구하는 식은 파이 곱하기 d l n. 자, 외경 길이 개수를 곱해준다. 그래서 파이 dln이다. 파이 dln이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16번입니다. 16번. 자, 16번. 자, 30마력인 기관이 1시간 동안 행한 일량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약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이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1PS는요? 1PS는 632.3 킬로칼로리 퍼 아워이다. 요거 기억하셔야죠. 근데 30마력일 때 이를 열량으로 표현하면 여기다가 30을 곱해주면 되죠. 자, 30마력인 기관이 1시간 동안 행한 일량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일량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열량은 어떻게 돼? 킬로칼로리 퍼 아워란 말이에요. 단위가. 자, 1PS는 632.3이에요. 곱하기 30 하면 값이 나오죠. 18,969 킬로칼로리 퍼 아워. 곱해주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17번이요. 자, 프로판가스의 연소식은 다음과 같다. 연소식이 주어졌네요. 자, 프로판 10kg을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자, 프로판 볼까요? 우리가 완전 연소식 구하는 거, 자, 프로판을 아셔야죠. C 3개, H 8개가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자, 프로판, 부탄, 메탄, 펜탄, 이런 것들의 완전 연소식이요. 연소되고 나면 발생하는 게 뭐지요? CO2 플러스 물입니다. CO2 플러스 물이에요. 자, 이렇게 써놓고, 여기 프로판 가스가 산소하고 반응하면 CO2 플러스 물이 만들어진다. 첫 번째 아셔야 되고요. 자, 개수를 맞춰볼게요. 탄소 3개, 탄소 3개 맞춰줍니다. 탄소 3개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 맞춰볼까요? 수소는 8개잖아요. 여긴 두 개, 한 분자가 2개가 들어가니까 4개를 넣어주면 4, 2, 8 하면 8개. 그렇죠? 탄소 3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탄소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수소를 맞춰주고,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산소를 맞춰줍니다. 자, 산소는 몇 개요? 4개가 있으니까 4. 여기는요, 3, 2, 6. 6개. 6 플러스 4 하면 10개지요. 여기도 산소를 10개를 맞춰주면 돼요. 5라고 쓰면 되죠. 5. 이게 완전 연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전 연소식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완전 연소식 해서 구했어요. 이렇게. 탄소 맞춰주고, 산소 2개 곱해주고, 그럼 8개 해서 산소 10개니까 5, 20 해서 맞춰주고, 자, 연소식이 다음과 같다. 자, 프로판가스 10kg을 완전 연소할 때 프로판가스 10kg를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자, 이론 산소량이에요. 이론 산소량.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얘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얘를 보는 거예요.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거니까. 자, 볼까요? 자, 여기서는 프로판을 키로로 물어봤어요. 키로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C 3개, H 8개는 값이 44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죠? 12 곱하기 3 플러스 8을 하면 44가 나와요. 분자량이. 자, 얘가 44일 때, 자, 이론 산소량을 노멀 세제곱미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얘는 최적입니다. 최적. 최적은 1몰은 22.4 리터다. 아니면 미터 3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44kg일 때 5 곱하기 22.4만큼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44가 아니라 여기다 10을 넣을 때 산소의 량은 X가 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44일 때 얘가 44일 때 5 곱하기 22.4만큼의 양이 나오는데 만약에 10kg가 들어가면 X값이 된다. 이 X값이 이론 산소량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킬로그램이 아니라 노멀 미터의 3승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1몰이니까 여기는 22.4일 때 5개의 22.4만큼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10kg을 주어졌을 때 최적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22.4를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서 X값을 구하면 X는 그렇죠? 5 곱하기 20.4 X는 44분의 5 곱하기 22 곱하기 10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같은 값이 되는데 여기서 X를 구하면 이 44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거 곱한 거는 위로 올라가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완전 연소식도 아셔야 되고요. 계산할 때 여기서 키로를 물어봤을 때는 키로가 여기는 결과값은 이제 노멀로 물어보니까 최적으로 물어보니까 곱하기 22.4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8번입니다. 18번. 자, 프로판 1kg이 완전 연소하는 경우 이론 산소량은 자, 여기서 보세요. 1kg이 완전 연소하는데 노멀 세제곱미터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얘를 구하려면 C 3개, H 8개 플러스 5개의 O2, CO2 플러스 H2O인데 3개가 나오고 여기 4개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프로판하고 산소량이 나와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프로판 1kg이 완전 연소할 때 기본적으로 얘가 44예요. 44일 때 5 곱하기 22.4예요. 왜냐하면 노멀로 물어봤으니 최적으로 물어봤으니까 5 곱하기 22.4인데 프로판이 1kg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값을 구할 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니까 X는 자 44분의
5 곱하기 22.4 곱하기 1이란 뜻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2.55 노멀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물어봤으니까 여기 1kg일 때 X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식을 구하고 44일 때 요만큼의 최적이 나오면 1일 때는 얼만큼의 최적이 나오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19번. 자, 부탄가스를 완전 연소시킬 경우 H2O는 몇 노멀 세제곱미터가 되느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부탄이에요. 부탄. C 4개, H 10개입니다. C 4개, H 10개. 자, 계산을 했더니 해볼까요? C 4개, H 10개 플러스 O2는, 그쵸? CO2 플러스 H2O가 나오는데, 자, 여기 4개죠. 탄소 4개. 자, 수소 10개니까 10개를 맞추려면 5개 맞춰줘야죠. 그리고 산소를 맞춰주려면 4, 2, 8, 8개, 여기는 5개, 그럼 12개죠. 12개. 아, 13개인가요? 13개. 그러면은 얘가 13개가 되려면 6.5를 넣어주면 돼요. 완전 연소식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탄소 4개, 4개 넣어줬고, 자, 수소 10개, 여기 4, 2, 8, 플러스 여기는 5, 2, 10, 수소를 여기 하면 10개니까 여기 5를 넣어주고 계산해가지고 6.5가 나오는 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얘는 필요 없어요. 얘가 필요한 얘가. 그러니까 5몰에 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건 얘 필요 없습니다. 얘도 필요 없고요. 자, 부탄이 1노멀, 그럼 22.4가 되는 거예요. 22.4일 때 여긴 5개에 22.4가 나와요. 근데 1일 때는 얼마냐? 그럼 X값은 22.4분의 5 곱하기 22.4가 나와요. 그래서 나눠주면 5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완전 연소식 일단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탄소 먼저 맞춰주고 산소 맞춰주고 여기 있는 산소를 더해서 여기 있는 산소를 맞춰주고 나서 필요한 거 있죠. 아, 여긴 수소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CO2 필요 없어. 산소 필요 없어. 부탄이 반응해서 얼만큼의 물이 발생해? 근데 물어본 게 노멀로 물어봤기 때문에 최적이에요. 최적. 5개 곱하기 22.4만큼의 최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지워서 두 번째 이렇게 계산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자, 수소가 15%, 수분이 0.5%, 자, 중류의 고위 발열량이 1000kcal/kg이다. 자, 이 중류의 저위 발열량은 얼마냐? 자, 구하는 게 뭐예요? 저위 발열량이 얼마냐?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빼기 600 곱하기 9H 플러스 W입니다. 요거 암기. 자, 고위 발열량이 주어졌을 때 저위 발열량을 구하는 것, 자, 고위 발열량 빼기 요거 600 곱하기 9H 플러스 W이다. 이거 암기 안 하면 그냥 못 풀어요. 그러니까 계산식은 문제를 보고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식을 대입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저희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빼기 600 곱하기 9H 플러스 W이다. 자, 고위 발열량 여기 좀 빼기 600 곱하기 9 곱하기 0.15 플러스 0.005. 왜냐면 이렇게 주어져요. 수소가 15%야. 수분이 0.5%야. 자, 수소 H입니다. H. 수분 W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값을. 여기다가 그러면 9187kcal per kg이다. 암기. 공식 암기하셔야죠. 공개 암기하셔야죠. 자, 또 볼까요? 21번입니다. 21번. 자, 건배기가스 중에 이산화탄소의 최대값. 자, 여기서는요. 이산화탄소의 최대값이 보통 어떻게 표현하지요? CO2 맥스 퍼센트이다. 자, 공기비예요. 공기비. 고기비가 아니라 공기비를 1.2로 할 경우에 건배기가스 중에 이산화탄소 분의 퍼센트는 CO2 퍼센트. 요렇게. 근데 공기비가 주어져 있어요. 얘를 공기비를 표시할 때 공기비는 보통 M이라고 표시하거든요. 자, 공기비는 CO2 퍼센트 분의 CO2 맥스 퍼센트이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공기비가 주어지고 이산화탄소 최대값이 주어지고 이산화탄소 분의 퍼센트를 물어볼 경우에 공기비는 요런 공식 이산화탄소 자 공기비는 CO2 퍼센트 분의 CO2 맥스 퍼센트이다. 주어진 게 뭐예요? 공기비 주어졌고 CO2 맥스 주어졌으니까 얘하고 바꿔요. 얘하고 이렇게 바꾸면 CO2는 공기비 분의 CO2 퍼센트는 공기비 분의 CO2 맥스 퍼센트이다. 1.2분의 15.7이다. 암기하셔야죠. 그럼 답은 13.08%이다. 자, 22번입니다. 22번. 자, 습증기 엔탈피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습증기 엔탈피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 자, 습증기 엔탈피의 공식은 포화수 엔탈피 H죠. 플러스 H 플러스 증발 잡열 Y 곱하기 건조도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H 플러스 Y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습증기의 엔탈피를 구하는 올바른 식은 사실은 뭐예요? 그냥 이 공식을 아냐 모르냐 이거 하나씩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X, Y, 뭐 Z 해가지고 주어져서 공식을 만들어 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수포화증기의 엔탈피는 포화수 엔탈피 플러스 증발열 곱하기 건조도이다. 암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가 안 되면 공식이 암기가 안 되면 계산은 풀 수가 없습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 자, 공기비를 M, 이론 공기량을 AO라고 할 때 실제 공기량 A를 구하는 식은 실제 공기량 A는 어떻게 되냐? 공기비는 공식이에요. 공기비는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이다. M은 AO 분의 A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A는 뭐냐면 실제 공기량, AO는 이론 공기량, 공기비는 M이다. 암기. 공기비는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이다. 그럼 우리가 실제 공기량을 구하려면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분모가 분자가 되죠. 그럼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은 실제 공기량이다 라는 공식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실제 공기량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공기비에다가 이론 공기량을 곱해주면 되고, 자, 이론 공기량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공기비 분의 실제 공기량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공식은 암기하고 계셔야죠. 자, 24번입니다. 자, 완전 연소된 배기가스 중에 산소 농도가 2%인 보일러의 공기비는 얼마이냐? 자, 산소의 농도가 나와 있고요. 공기비를 물어봤습니다. 공기비 M은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 이런 것도 있었죠. 자, 21
마이너스 O2분의 21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CO2 퍼센트 분의 CO2 맥스 퍼센트 이런 공식도 있어요. 이것도 M이에요. 공기비는 주어진 게 뭘 주어졌는지 확인해서 공식을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산소의 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21 빼기 O2분의 21. 자, 21 빼기 2분의 21 하면 값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1.1이다. 요 공식 세 가지. CO2 퍼센트 분의 CO2 맥스 퍼센트도 공기비. 자,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도 공기비. 그리고 21 빼기 O2 분의 21도 공기비.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헷갈리지 않게 공기비가 얼마냐. 이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다. 기록해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어떤 액체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이론 공기량이 10.5 노멀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고 공기비가 1.4인 경우 실제 공기량은 어떻게 해요? 실제 공기량은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뭘 했죠? M은 A5분의 A야. 이렇게 했잖아요. 21 빼기 O2분의 21이야. CO2 퍼센트 분의 CO2 맥스 퍼센트야. 이게 뭐예요? 다 M이에요. 이게 다 공기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구하는 거 실제 공기량은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 곱해주면 14.7 노멀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다. 자, 26번입니다. 26번. 보일러 1마력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8435. 예, 암기하셔야죠. 그쵸? 8435. 보일러 1마력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자,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보일러 마력은 1atm 하에서 100도씨의 물 15.65kg을 1시간에 100도씨의 증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얘는요, 그냥, 이 개념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보일러 마력은 1atm 하에서 100도씨의 물 15.65kg을 1시간에 100도씨의 증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일러 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당 증발량이 15.65예요. 그래서 열량은 15.65 곱하기 539 곱하기 1 해주면 8435.35 킬로칼로리 퍼 아워이다. 열량으로 환산하면 8435 킬로칼로리 퍼 아워이다. 중요하지요. 요런 계산을 통해서 요렇게 539가 뭐예요? 증발 잡열이에요. 증발 잡열. 자, 27번입니다. 27번. 자, 15도씨의 물을 급수하여 압력이 0.35 메가파스칼의 증기를 500kg 퍼 아워 발생시키는 보일러 마력은 얼마냐? 자, 연료의 발생 증기 엔탈피는 655.2 킬로칼로리 퍼 아워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보일러 마력이 얼마냐? 보일러의 마력이 얼마냐? 자, 보일러 마력을 구하는 식이요. 요거 무조건 자, 상당 증발 구하는 식이요. 이 두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구하는 거는 보일러 마력을 구하는 건데 보일러 마력을 구하려면 상당 증발량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식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보일러 마력을 구할 건데
보일러 마력을 구하려면 15.65분의 상당 증발량이란 공식에 의해서 보일러 마력이 구해지는데, 그러면은 상당 증발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얘를 구해서 15.65로 나눠주면 보일러 마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상당 증발량을 알아야 돼요. 자, 상당 증발량은 요거 아닙니다. 내가 수정했는데 이게 올라와 있지? 자, 상당 증발량은 539분의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예요. 자, 539분의 실제 증발량 500, 증기 증발량, 자, 엔탈피 655.2, 그리고 급수, 온도 15도씨 집어넣어주면 이 값이 나와요. 얘는 상당 증발량이에요. 그 593.69가 상당 증발량인데, 얘를 보일러 마력으로 하려면 15.65로 나눠주면 보일러 마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5.65로 나눠주면 얘는 뭐예요? 상당 증발량 집어넣어준 거죠. 여러분들이 암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보일러 마력은 15.65분의 상당 증발량. 자, 상당 증발량은 539분의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다. 아니면 급수 온도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28번입니다. 28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15도씨의 물, 보일러에 급수하여 15도씨의 물을 급수했답니다. 엔탈피가 655.15kcal/kg, kcal/h인 증기를 1시간에 150kg로 만들 때 보일러의 마력을 물어봤어요. 마찬가지예요. 보일러의 마력은 15.65분의 상당 증발량이에요. 그럼 상당 증발량을 구해서 15.65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숫자가 조금씩 바뀌어요. 어떤 경우는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같은 숫자가 들어간 답을 딱 찍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보일러 마력에 대한 공식, 상당 증발량에 대한 공식 암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자, 15.65분의 상당 증발량. 자, 상당 증발량은요, 539분의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11.35가 나온 걸 15.65로 나눠주면 보일러 마력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1.4가 돼요.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값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 자, 매시간 1500kg의 연료를 연소시켜 시간당 11,000kg의 증기를 발생시키는데 보일러 효율은 약 몇 %인가? 연료의 발열량은 6,000kcal/kg, 발생 증기의 엔탈피는 742, 급수의 엔탈피는 20. 이거는 742 빼기 20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볼게요. 보일러 효율은 연료의 사용량 곱하기 저위 발열량. 연료의 사용량이 어떻게 보면 1,500kg예요. 1,500kg 곱하기 발열량은 6,000이죠. 분의 발생 증기 양이 어떻게 되죠? 시간당 발생한 게 11,000 곱하기 742 빼기 20을 해주면 값이 나오죠.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은 율이 되는 거예요. 효율이 되는 거예요. 효율. 그렇죠? 사용량, 전체 사용량은 얘가 사용량이 되는 거고, 연료의 사용량, 발생 증기양, 그렇죠? 그리고 발열량이 6,000,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해주고 100을 곱해주면 88.2%가 나오는 겁니다. 자, 30번입니다. 30번. 자, 30번. 똑같아요. 앞에 문제하고 똑같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건데, 암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맞겠다는 거죠. 자, 60문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36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얘가 60점 몇 정도 돼요. 합격. 근데 이런 거 계산 안 해가지고 암기 안 해가지고 틀렸어. 그럼 안 되죠. 자, 보일러의 효율은 자, 저희 발열량 곱하기 연료 사용량 분해 자, 증기 발생량 곱하기 발생 증기 엔탈피 빼기 20. 여기 근데 다 들어가는 거죠. 그쵸? 한번 볼까요? 연료 사용량 어떻게 돼요? 연료 사용량 75. 저희 발열량 10,000. 증기 발생량 1000. 발생 증기 엔탈피 10,000. 급수 온도 20. 650이구나. 발생 증기 엔탈피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보일러 효율 구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효율이니까 나중에 100 곱해주면 퍼센트로 나오겠죠. 자, 31번입니다. 31번.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4문제 지금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나와 있는 문제를 다 가져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문제 다 풀면 5개는 맞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셨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발생 증기의 발생량이 5톤입니다. 5톤. 여기 5톤 per hour. 자, 발생 증기 엔탈피는 650. 연료의 사용량은 400kg. 연료의 저희 발열량은 9,750kcal per hour. 보일러의 효율은 얼마냐? 보일러의 효율은 단 급수 온도는 20도야. 20도는 뭐예요? 650 빼기 20을 하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자, 연료의 사용량 400. 자, 저희 발열량 9,750 분의 발생량, 증기 발생량 5톤 5 곱하기 1000 곱하기 엔탈피 650 빼기 20 곱하기 100 하면 나오겠죠. 얘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보일러 효율을 몰라? 공부 안 한 거죠. 공부 안 한 거죠. 자, 연료의 사용량 곱하기 저희 발열량 분해. 그죠?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아니면 급수 온도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자, 32번입니다. 32번.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 보일러 효율 구하는 시계 매시간 425kg의 연료를 연소시켜 연료량이에요. 연료량 425 곱하기 자 4,800kg per hour의 증기를 발생시켰다. 발생량 4800 곱하기 자 연료의 발열량이 9,750이다. 발열량 9,750이고 엔탈피가 676에서 급수 온도가 20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곱하기 100.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연료의 사용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 분해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곱하기 100 하면 76%. 자,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